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제 몽구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구스는 그 몽고DB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노드 환경에서 그런 연결해주는 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몽고DB 안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틀, 보통 그걸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그 스키마를 생성을 해서 그리고 생성된 스키마를 조작하기 위한 그 API 형태의 추상화를 또 제공해 줘서 그 몽고DB를 쓸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스키마는 그 몽고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대한 키와 값의 그 쌍을 만들어 준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mongoose.js.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몽고스를 제공해주는 그 공식 사이트를 우리가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실 그 몽고스에서 만드는 스키마라는 거는 문법이 이래요. new schema라고 해가지고서 그 스키마 안에는 그 데이터 쌍, 즉 데이터의 그러니까 키와 그 키의 그 스타일 또는 키의 디폴트 값 등등 또는 이거 요구되는지 안 되는지 등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타이틀은 문자열로 집어넣겠다. published라는 거는 타입은 date 날짜인데 디폴트는 date.now 현재 값을 쓰겠다. 디폴트로. keywords라는 그 키가 있는데 얘는 사실 어레이다. 그리고 published라는 키가 있는데 얘는 불리한 값이다. 등등 다양한 종류의 키와 값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스키마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그 추상화해서 레퍼런스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이 몽고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좀 더 유용한 개발 도구 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Sublime Text라는 단순한 그 텍스트 에디터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노드도 실행시켜야 되는 또 다른 터미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몽고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몽고DB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터미널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두 개의 터미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을 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유용한 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에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사실은 IDE가 있는데요. 좀 그 개발 환경이 좀 더 고급진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 링크를 해놨는데요. 해당하는 그 OS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고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아마 그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일단은 뭐 이 웰컴 도큐멘트는 그냥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냥 끄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 익스플로러라는 요거에서 오픈 폴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작동되는 이 에디터 개발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폴더 단위입니다. 그래서 폴더를 열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지금 폴더를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저희는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현재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폴더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잠깐만요. 자, 다시 이 폴더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안 움직여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자, 지금 저는 그 제 사용자 폴더가 IT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데스크탑에다가 그냥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드에서 돌고 있는 그 서버 프로그래밍은 폴더 단위이기 때문에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폴더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는 여기 안에다가 데스크탑에다가 새로운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쓰려고 해요. 즉 my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마이 앱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열고 이 폴더 단위로 모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마이 앱이라는 폴더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서브 폴더 그리고 그 파일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그 터미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지금 여기에 그 메뉴가 저는 그 매킨토시에서 제일 상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요 위쪽에 있을 텐데요. 이 터미널에 뉴 터미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래쪽에 터미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던 그 소위 커맨드 cm더나 아니면은 그 git bash에서 쓰던 그 터미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터미널 타입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bash 터미널이 열리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폴더 이름도 볼 수 있고요. 유저 밑에 IT 밑에 데스크탑에 My App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ls-al 쳐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와 같은 폴더, 그러니까 터미널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제일 오른쪽 상단에 이 웰컴이라는 요 탭에 사실은 일반 파일 에디터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pp.js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그 플러스 도큐멘트 모양이 있죠. 요 아이콘 new 파일을 눌러서 app.js라는 파일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app.js에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보통 많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constant express equal require express 모듈을 가져오는 이러한 말하자면은 문법으로 이제 한 줄 한 줄 채워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여기 보면은 이 터미널에서 이제 ls 해보면은 app.js가 보이고요. app.js를 디스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고, 즉 터미널이 하나가 같은 한 윈도우에서 부분 윈도우로 확인해 가면서 뭐든 실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포스트맨이라는 툴이 또 필요합니다. 이 포스트맨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웹사이트, 웹서버를 실험을 할 때 get 메소드, post 메소드 또는 뭐 다양한 메소드들로 정보를 전달할 때 폼을 만들어서 직접 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포스트맨이라는 건데, 여기 지금 제가 링크해 놓은 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링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try the web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버전도 있어요. 그러면은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다가 링크를 또 해놨는데, 자, 그래서 포스트맨 웹 버전을 클릭하면 이게 보일 거고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 어카운트 만들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구글 어카운트가 있어서 구글 계정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또 다른 환경이 생깁니다. 지금 포스트맨이라는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리온에서 좀 작게 해서 전체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맨도 활용을 할 겁니다. 이 포스트맨을 쓰면은 좋은 점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개발 중인 웹서버에다가 어떠한 종류의 키값을 넣어서 어떠한 메소드로 전달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아주 그냥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 있어서 그 사용 방법은 직접 우리가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일단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몽고스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몽고스는 아까 잠깐 먼저 얘기한 것처럼 몽고DB와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기 쉬운 객체 참조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코드 내에서 모델링 된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몽고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앱을 먼저 개발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이거는 그 몽고스를 직접 쓰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그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야 돼요. 폴더, myApp. 그리고 거기에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npm init. 그리고 npm init은 그 다양한 패키지들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y라는 옵션을 주면은 그 소위 모든 것에 대해서 yes라는 커맨드로 그 클릭을 해서 빨리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MVC 그 아키텍처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델즈라는 그리고 그 퍼블릭이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라우츠라는 폴더를 만들어야죠. 뷰즈라는. 여기서 퍼블릭은 사실은 V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델과 라우츠와 뷰가 그 M, C, V 각각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그 소위 모듈은 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익스프레스 모듈, 퍼그 모듈, 몽고스 모듈이에요. 그래서 npmi, 익스프레스, 퍼그, 몽고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치를 그 하고서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여기서 직접 한번 해봅시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요. 이거 가능하다 그랬죠? 지금 개발하는 환경에서 여기서 한번 일단은 환경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pwd 현재 폴더가 myApp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myApp에 npm 그 init 시작을 하는데 -y 옵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두 yes를 하는 거죠. 그때 뭐가 생겨요? package.json 파일이 생기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 해야 될 거는 이제 설치를 해야죠. npm install i만 쳐도 됩니다. 익스프레스 그 패키지랑 express 익스프레스 패키지, 퍼그 패키지, 그리고 지금 몽고스 mongoose 몽고스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자, 한번 설치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폴더 하나가 또 생길 겁니다. 이 myApp 안에. 그리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모듈들이 와서 설치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다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은 노드 모듈이 그러니까 myApp이라는 폴더가 여기 있는 거고요. 거기에 노드 모듈에는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것들에 필요한 패키지들이 쭉 와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컬랩스 시키는 것과 익스펜드 시키는 요 토글리 버튼이고요. app.js 파일 하나는 우리가 아까 시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본 파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폴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랑 같은 그 소위 수준이어야 됩니까? 요 myApp 서폴더니까 그 중에 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그 폴더 만드는 new 폴더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우리가 폴더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제일 먼저 모델즈라는 폴더 하나 있어야 되고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걸 선택하면 서폴더가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이 다른 수준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서 이걸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 퍼블릭, 그죠? 퍼블릭 폴더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뭐였죠? 라우츠 폴더가 당연히 하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뷰즈 폴더까지. 그러면은 지금 MVC가 된 겁니다. 모델 그리고 뷰 그리고 라우츠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만들어 넣기 위해서 제일 먼저 app.js가 어느 정도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좋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아마 익스프레스 그 렉처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MVC 할 때 기본적인 형태는 요거다라는 것을 그냥 한번 카피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그 타이핑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요. 시간 관계상 저는 요것을 좀 카피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렉처에 익스프레스 관련된 렉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구조에서 특히 그 app.js 그 가장 그 상위 파일인 서버 파일을 여기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대로 제가 한번 카피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Ctrl C 카피해서 여기다가 app.js에다가 그냥 카피 전체를 Ctrl V 붙여놓고 Ctrl S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익스프레스 모듈 설치됐는데 그걸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개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라우츠 안에다가 그 라우터를 만들어 넣을 건데 여긴 유저로 돼 있네요. 우리가 이름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지금은 그 샘플로 책들 정리하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이라는 그 라우터를 가져오도록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그 모듈을 써서 앱이라는 그 하나 만들고 이 앱이 결국에는 이 객체가 라우터도 쓰고 미들웨어도 쓰고 환경도 구축합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몇 가지 항상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먼저 설정해 놓는 게 좋잖아요. 즉 그 정적인 파일, static 파일을 가져올 때 그 폴더가 요 public이라는 거 express.static public으로 써주고요. app.use에다가 이 미들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express.url encoded에서 extended to로 이거는 우리가 그 바디 파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또 하나 그 뷰 엔진을 사용하는데 퍼그 엔진을 쓸 거기 때문에 뷰 엔진은 퍼그고 그 폴더는 뷰즈 폴더라는 거를 이렇게 app.set으로 이렇게 정의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가 라우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앱 유즈에 라우터를 가져오도록 그 만들고 여기에 그 라우터는 익스포트 시켜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listen 3000 해가지고서 일단은 포트 번호를 3000으로 한 거고요. 그것을 이거를 만약에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시킬 방법은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는 그 노드몬으로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현재 폴더에서 노드몬 앱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서 에러가 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 몇 가지 그 파일들, 뭐 이런 그 임포트, 익스포트 시키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 require에 당연히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에러가 뜰 겁니다. 제가 요거를 만들기 전이니까요. 코멘트 아웃 하고서 다시 한번 커맨드 S를 치면은 다시 실행이 되고요. 아마 또 필요한 게 라우터,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죠? 라우터도 당연히 이것도 커맨드 S 다시 한번 하면 얘가 다시 실행되고요. 이제는 실행이 되네요. 그죠? 그렇지만은 제대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 포트 300번 연결해 봤자 라우터가 없으니까 뭐 이렇다 할 그런 그 값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일단은 그 실험 삼아서 일단은 이 웹서버를 구동을 시켰으니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탭을 조금 제가 윈도우 크기만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크기만큼 줄여서 로컬 호스트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3000으로 한번 접속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cannot get slash 지금 라우터가 없어서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거지 서버는 동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서버는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 렉처 노트로 돌아가서 이제 몽고DB를 사용하는 그 몽구스 사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우터도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선 그 몽고DB를 사용하는 몽구스 사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몽구스는 그 몽고DB를 사용하기 위한 그 스키마, 몽고DB의 형태, 틀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델즈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죠. 거기에 파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름을 그냥 그 기억하기 좋게 book model.js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위에 1, 2, 3, 4, 5라는 설명이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건데 이 코드에 다 있으니까 이 코드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몽구스 그 패키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모듈을 가져와야 돼요. require로요. 그리고 그 패키지에는 뭐가 지원되냐면 스키마라는 메소드가 지원됩니다. 스키마 말 그대로 스키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틀 만들 때 쓰는 그러한 툴인데요. 그래서 그것의 스키마는 결국에는 그 데이터의
그런 그 구성 요소와 그리고 타입을 다 정의하는 겁니다. 타이틀이라는 게 있는데 문자열이다. author라는 것도 문자열이고 간단하게 할게요. 카테고리도 있는데 str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 다 string인데 어쨌든 요런 세 가지의 그런 그 엘리멘트를 갖는 그러한 그 JSON 파일을 스키마로 선언하고요. 그 이름을 북 스키마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걸 익스포트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익스포트 시키기 전에 이러한 스키마로 모델을 하나를,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mongoose.model. 그리고 첫 번째는 인스턴스 이름, 이거는 그 스키마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북 스키마 형태로 북이라는 그 소위 DB 그 스키마 하나를 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익스포트 시킵니다. 외부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라우치에서는 이거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몽고스는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 require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이 파일의 상대적인 위치는 이 라우치 입장에서 보면은 라우치에 book.js를 만들 건데 그 상위 폴더로 올라갔다가 다시 모델주로 내려가서 book model.js니까 이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키마로 가져온 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book이라는 또 이름의 이제 스키마 그 소위 그 핸들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ook이라는 스키마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은 DB에 연결되지는 않은 겁니다. DB에 연결했을 때 그 DB가 갖고 있는 형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북이.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연결만 하면은 그냥 이 북을 통해서 쓸 수가 있게 해줍니다. 연결하는 방법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두 줄의 커맨드가 다예요. 즉 그 문자열입니다. 이건 사실은 문자열로 mongodb 이거는 그 도메인 네임과 IP 어드레스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로컬 컴퓨터에서 하니까 로컬호스트고요. 그리고 이 DB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bookdb라고 제가 졌는데 이거는 제가 그 임의로 지은 게 아니라 그 mongodb에 가보면 bookdb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bookdb라는 것을 가져다가 연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mongoos라는 그 소위 모듈에서 제공되는 connect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방법이 요게 정의된 db 요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요 db에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몇 가지 변형된 게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별 의미를 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러한 그 소위 옵션을 줘서 연결하면은 그 에러 메시지가 안 뜨고 그 잘 된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DB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DB를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몽고DB 배울 때 몽고DB를 당연히 실행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DB를 직접 그 커맨드 라인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툴을 쓰면 훨씬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로보T3라는 걸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줬는데 사실은 몽고DB 그 소위 프로바이딩 하는 사이트에서 컴패스라는 또 그 GUI 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걸 좀 더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니까요. 이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 아마 설치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긴 한데 여기 가보면 몽고DB 컴패스의 버전 무슨 OS 등등해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설치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모든 것을 디폴트 값으로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실행시켜 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그 몽고DB 컴패스를 실행시키면 제 컴퓨터에서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이즈를 조금 더 윈도우 크기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좀 실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세팅하고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걸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new connection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보통은 그 여기 디폴트 여기 문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fill in connection field individually 이걸 누르시고 여기에 디폴트 값이 로컬호스트고 27017이라는 그 포트 번호가 할당되어 있는데 보통 몽고DB 설치할 때 우리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요 포트에서 오픈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커넥트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봤자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몽고DB를
지금 실행시킨 적이 없어요, 아직은.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하다 보면 미리 실행시킨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아마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몽고DB를 실행시키고 와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몽고DB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 아니라 여기서 지금 실행시킬 수 있었죠. 자, 여기에 보면은 그 터미널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노드몬을 실행시키고 있으니까 이거를 못 쓰잖아요. 그럼 터미널 하나를 더 열어도 돼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이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요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쓰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요 플러스를 누르면 터미널 하나 더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하나 더 열리고요. 물론 지금 현재 이 폴더예요. 근데 폴더는 중요한 게 아니고 DB의 그 데몬을 실행시켜야죠. MONGOD라고 실행시키고 보통 디폴트로 우리가 그 DB 패스를 잡아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고 그 지우고 할 수 있는 퍼미션이 있는 곳을 설정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요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 그 제 사용자 폴더에다가 저는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users 밑에 대문자로 써야죠. users 밑에 IT 밑에 보통 그 헷갈리지 않게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 밑에 로컬이라는 폴더를 이 DB 패스로 설정을 해놓고 이 몽고DB 데몬을 실행시킬 겁니다. 그래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몽고데몬이 실행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커넥션이 가능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몽고DB 컴패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넥션을 하면은 자, 연결이 되죠. 이제는 사실 제가 이것저것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DB들이 나와 있는데 디폴트로 있는 거 몇 개, 어드민 컨피그 등등이 있고요. 여기서는 스토어나 마이DB는 제가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DB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해놨죠? 여기서 이미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사실은. 저는 북DB라고 대문자 DB를 써서 북DB라는 DB를 만들 거고요. 그 안에다가 이런 컬렉션을 하나, 테이블이죠. 컬렉션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각각의 도큐멘트 하나하나는 아까 우리가 정의한 스키마를 갖도록 타이틀, 어서, 카테고리가 요렇게 첫 번째 거는 타이틀이 북1, 어서는 원이라는 사람, 카테고리는 도큐멘터리, 또 다른 북2, 북3 이런 세 개의 파일을 도큐멘트를 갖고 있는 이 북DB 안에 있는 콜렉션 북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읽고 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생성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각자 실험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소위 몽고DB 컴패스에서 create database가 있습니다. 그죠? 누르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말하래요. DB 이렇게 만든다 그랬고요. 그 안에 테이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컬렉션이죠. 이제 테이블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컬렉션은 어떻게 북스라고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아까 거기에 노트북에 렉처 노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create 누르면은 얘가 이제 DB 만들고요.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북스를 보니까 근데 북스를 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런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add 데이터를 해야 됩니다. 이 add 데이터는 클릭해 보면 import 파일과 insert 도큐멘트가 있는데 지금 파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insert 도큐멘트를 누르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괄호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나씩 아이템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을 써도 되고요. 이 JSON 포맷을 여러분 잘 알면 요 방법도 좀 편하긴 합니다. 이건 테이블처럼 하나씩 아이템 하나씩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콜렉션에 한 도큐멘트를 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서 지금 아이디는 당연히 디폴트로 주어지고요. 여기 보면은 요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요 아래쪽에다가 또 다른 하나의 필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add field after underscore id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 하고 그 옆에 또 클릭하고서 book 1이라고 타이틀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플러스를 해서 그 다음 줄에는 author
그 활자 크기가 좀 작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확대해서 좀 보시고요. author는 뭐 임의로 넣어도 되는데 원이라고 넣을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필드는 뭐라고 하기로 했죠? 카테고리였죠. CATEGORY 카테고리. 그리고 요거를 카테고리는 도큐멘터리라고 할까요? documentary. 그렇죠? 자, 이것을 insert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 생겼네요. 그죠? 이 그 컬렉션 안에, 그러니까 북DB 안에 북스 컬렉션 안에 하나의 도큐멘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보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예요. 지금 넣은 이런 모양 그대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JSON 포맷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서 그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테이블에서 그게 제공돼요. 이 테이블 형태. 이 테이블 형태를 가만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 수정 버튼이 있고 여기 카피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피에서 그 뭐죠? 키 값은 안 바꾸면 되니까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선호하는데 이걸 한번 카피해 볼게요. 그래서 카피한 상태에서 이 내용만 그냥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걸 TWO2로 바꾸고 to documentary 아니라 두 번째 거는 노블이라고 할까요? 노벨 NOBL 이거 같은데요. 자, 이걸 넣고요. 그러면 한 줄이 더 생긴 거죠. 또 이걸 카피해서 이번에는 book 3 3개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3. 그리고 이거는 essay를 한번 해볼까요? essay라고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뭐 보는 방법은 어떤 걸 선택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디스플레이 방식이고요. 이 컬렉션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세 개의 엘리멘트가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몽고DB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요거 활자를 좀 키울 수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키워서 좀 크게 보고서 요 내용을 보면서 보고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고요. 요걸 다시 아이코니파이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그 IDE 화면을 또 보면은 조금 키워서 넉넉하게 봅시다. 지금 보면은 그 이 터미널은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1번 거에서는 노드몬이 돌고 있고요. 2번 터미널에서는 몽고데몬이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놔두고 이제 노드몬에 가서 그 이 개발 환경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스를 이제 그 코드를 한번 만드는 거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모델 폴더에 book model.js라는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겠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처음 배우는 코드니까 타이핑을 다 하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터미널은 이렇게 가려놓고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요? 모델즈 폴더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 하나 new 만들고 이름은 book model.js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얘는 constant mongoose equal require 가져올 거는 mongoose.를 가져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몽고스를 가지고 몽고스를 가지고서 스키마 schema 대문자입니다. 스키마를 만드는 이 그 메소드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스키마는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타이틀은 스트링 형태고 그리고 무슨 좀 더 복잡한 그 스키마를 필요하면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실험을 하기 위한 거고요. author도 스트링으로 만들기로 했죠. 그리고 카테고리도 스트링.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만들었으면 얘를 또 가지고서 그 활용하기 위해서 얘는
그 book schema라고 이름을 정하기로 했죠. book schema equal 이렇게. 자, 지금 그러니까 book schema는 몽고스를 가지고서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 자,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서 그거를 그 외부에다가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 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문법이 이렇습니다. 모듈 module 점 export s입니다. s가 붙어야 됩니다. 몽고스 점 모델. 몽고스에서 모델을 만들 때 이름은 인스턴스 이름은 북인데 스키마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선언한 북 스키마로 요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북 스키마 형태로 북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얘가 사실은 그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라우츠에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우츠로 한번 또 가볼까요? 라우츠는 그 우리가 아무것도 아직 안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우리가 라우츠에는 그 접속할 때 사용할 대표적인 다양한 그 소위 서폴더 이름 또는 그 접속할 때 get 또는 포스트 뒤에 따라오는 이름인데, 뭐 책과 관련된 거니까 파일 이름을 그냥 이렇게 정하자는 것 뿐입니다. 이름은 뭐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라우츠라는 폴더 밑에 book.js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얘는 그 이 몽고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써서 만들긴 만들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라우츠는 그 라우터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모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onst express를 가져와야 되고요. require를 해가지고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가져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고스 관련된 걸 해볼까요? 몽고스라는 변수에다가는 똑같이 require를 써가지고 몽고스 그 모듈을 또는 패키지를 가져와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생성한 book schema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constant book 이라고 이렇게 가져올게요. require에서 가져올 때 이 파일을 가져와야 되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바로 요 그 점 두 개, 피리어드 두 개는 상위 폴더입니다. 지금 그 라우치에 와 들어와 있으니까 라우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모델즈라는 폴더 밑에 가서 book 모델이라는 그 .js 파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 북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연결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 연결하는 방법도 여기 우리가 실행을 시켜놔야겠죠. db라는 변수에다가 mongodb라고 쓰고요. 콜론 슬래시 로컬 호스트에 연결해서 지금 db 이름은 bookdb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거기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접근하면 되고요. 몽고스의 connect라는 함수를 써서 이 db 요 스트링 문자열을 가지고서 연결을 하고요. 요거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다 기억하기는 이게 그 버전업 되면서 몇 가지 그 수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에러는 나지 않는데 안 했을 때 그 조금 워닝 사인이 나오는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러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new parser라는 것과 그리고 unify topology를 true로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db를 연결했고요. db 연결할 때 그 db의 모양까지도 우리가 다 요 book schema 어디 있죠? 이 book model.js에서 반드시 그 Ctrl S 세이브 하는 걸 저도 까먹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와야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읽어오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도큐멘트들을 만들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걸 읽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등등 이런 한 4가지 정도 보통 CRUD라고 크루드라고 이렇게 약자로도 하는데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myapp.js 파일에 이와 같은 이거는 사실은 라우터 파일에서 어울리는 건데 이거는 조금 제가 바꿀게요. 라우치의 book.js 파일이 왜냐하면 라우치 그 라우터에서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된 그 라우트 파일 그죠? 라우터 파일인 그 라우치의 book.js 파일에 이와 같은 스키마를 가져오고 연결해서 그 대신 메서드를 써야 되는데 이 그 모델이 설정되고 나면은요. 그 소위 그 book 스키마를 갖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의 그 메소드로 다양한 뭐 save, create, insert menu, find, delete one, find one and update, update one, 뭐 create 뭐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여기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지원되는 그 몽고스에서 지원되는 그 쿼리라고 여기서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가장 필요한 몇 가지만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것을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면 나머지들도 아주 쉽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라우츠에 있는 book.js 파일을 보면 이런 형태여야 되는 겁니다. 익스프레스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라우터를 만들 땐 요걸 쓰는 거 있었죠. 요거를 제가 또 빼놓고 안 했네요. 요것도 만들어 놓을까요? 자, 지금 라우치의 book.js 파일을 우리가 에디팅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라우터를 만드는 거죠. 콘스턴트 타입으로 라우터를 만들 건데 얘는 익스프레스 모듈에 있는 라우터라는 이 함수로 만들죠. 그리고 이 라우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라우터를 만드는데 이 그 몽고DB와 관련된 요 네 줄은 이미 우리가 작업한 겁니다. 몽고스 가져오고요. 북 모델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DB의 연결까지도 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걸 하기 전에 가장 간단한 라우터 get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전에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가 router.get 메소드를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그냥 그 루트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잘 알는 그 request와 response를 입력으로 하는 콜백 함수를 반드시 선언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response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response send welcome to book site라고 이렇게 한번 느낌표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command S 저장하고요. 지금 일단은 그 에러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그거를 안 고쳐놨, 언코멘트를 안 했죠. 여기 app.js에서 그 라우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지워놨었는데 에러가 떠서 그래서 라우치에서 book.js 가져와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 라우치를 또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라우터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여기 써놔야 되죠. 그래서 커맨드 S 하면 다시 리부트해서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app.js에서 16번째 라인이 조금 키워놓을게요. 자, require router 그리고 얘를 가져오는 거를 app.use/router 다시 한 번만
재부팅 해보고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 참, 요거를 안 했네요. 지금 여기 그 app.js의 라우터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얘를 여기서 가져오고 있는데, 익스포트를 안 했네요. 제가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이 book.js 가가지고, 여기에 라우터를, 익스포트 해줘야겠죠. 지금 여기 소스 코드에서는 아마 제일 밑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깜빡했는데 모듈 엑스포트해서 라우터를 익스포트 해야지만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듈 마지막에 .modul이죠. export equal router 라우터 그죠? 요거를 저장하고 그러면은 제대로 다시 됐네요. 자, 그리고서 다시 한번 요 내용을 로컬 호스트 3000을 됐네요. Welcome to book site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Welcome to book site는 왜 나오는 겁니까? 여기 소스 코드에 우리가 Welcome to book site, 그러니까 루트로 접근했을 때 여기 나오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는 라우터에서 get을 했을 때 당연히 그냥 루트 패스로 접근했을 때 이와 같은 이 텍스트 하나 보여주는 이런 간단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갖춰 달라고 한번 우리가 소스 코드를 좀 바꿔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다른 라우터 이름 하나 쓰는 게 좋겠죠. books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router.get인데 books를 쓰면은 이 문법은 펑션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arrow 키를 써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요. 한번 볼까요? 컨솔 로그를 통해서 일단은 checkout books 컨솔에다가는 이렇게 쓰고 자, 바로 이겁니다. book이라는 스키마가 만들어져 있구나. 모델이에요. 사실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모델 뒤에 이 커맨드가 다양한 것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find는 일종의 커맨드인데 데이터 몽고DB에서 쓰는 명령어랑 똑같은 거예요. 즉 find라는 거는 모든 저희 컬렉션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한 조건을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빈 공백 JSON을 주면은 몽땅 다 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exec라는 소위 추가적인 따라오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그러한 소위 추가 메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돌려받는 값이 에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이 있을 수, 그러니까 도큐멘트가 돌려받기도 하거든요. 그 도큐멘트 이름은 그냥 임의로 여기서 book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나오면 에러 났다고 하고 만약에 어떤 이 books라는 변수의 값이 오면은 그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그냥 보내기도 하고요. 자, 요거를 또 우리 그대로 한번 따라서 코딩해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코드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get 밑에다가 요번에는 router.get인데 get 메소드로 접근할 건데 그 대신 접근하는 방법은 books라고 접근을 할 거예요. books 그리고 request와 response를 갖는 당연히 콜백 함수가 필요하고요. 여기다가는 console.log 자기 서버 콘솔에다가 한마디 쓰고 시작할 겁니다. checkout books라고 이렇게 한마디 쓰고 시작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DB를 건드리는 거는 book 다음에 find라는 커맨드죠.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빈 공백의 값을 갖는 JSON 포맷을 전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follow execution, 그러니까 실행시킨다는 뜻의 execution을 시키고요. 이것도 또 콜백 함수를 하나 더 여기다가 넣을 건데 얘는 에러와 그리고 도큐멘트 값들을 전달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건지 이와 같이 또 함수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되겠죠. 에러가 났다라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response send를 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요. has occurred. 에러가 일어났네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그 커맨드를 쓰고요. else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답변을 보내주는 건데 콘솔에다가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콘솔 로그에다가 돌려받은 그 DB에서 돌려받은 값을 books를 한번 그냥 프린트 해보고요. 뭘 받았는지 response도 그냥 그대로 한번 돌려보내겠습니다. books라는 거를 한번 돌려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실험을 하려면은 books라는 그 소위 URL 주소만 쓰면은 요게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S 보니까 에러 뜨지 않았고요. 지금 리프레시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슬래시 book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세 개의 북이 나오네요. 그죠? 그 id는 뭐 이메일 값을 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book 1, book 2, book 3 값이 나오고요. 우리가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내용이라는 거는 이 콘솔에서는 어떻게 보였는지. 자, 콘솔에서 보니까 콘솔에서도 좀 키워놔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그대로 잘 보여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그 내용이죠. 잘 작동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읽는 것도 또 다른 그러한 그 소위 라우트를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 파라메터 쓰는 방법을 한번 추가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라우트 이름을 이렇게 할 거예요. 북 다음에 콜론 아이디 하면 뭘까요? 이 북 다음에 슬래시하고 요 아이디를 써주면 그 아이디는 파라메터로 접근할 수 있어요. request.params.id로 접근을 하면은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몽고DB에서는 그 디폴트 아이디는 밑줄 아이디라는 그 키 이름을 갖잖아요. 그 값을 이렇게 대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JSON 파일로 전달해 줄 때 find one이라는 함수에다가 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찾아주는 거죠. 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것도 하나만 돌려받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요것도 또 그대로 우리가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즉 이것도 일단 터미널을 조금 내리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요번에는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다 타이핑하면서 라우터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서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book 슬래시 콜론 id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고요. 자, 그래서 콜백 함수는 request와 response를 갖는 함수인데 해야 할 거는 역시 또 콘솔에다가 한마디 쓰고 시작할까요? getting one book 하나의 책만 가져올 겁니다. 한 다음에 쓰는 방법은 book이라는 그 book 모델에서의 find one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 친구에다가는 그 제한 조건을 주는 거죠. 제한 조건은 id 이 콜론 누구를 줄 거냐면 request에서 받은 파라메터로 받은 params.id를 여기 전달해 줄 거고 그것이 보나마나 어떤 리스폰스를 할 건데 execution 했을 때 실행시켰을 때 ERR 에러와 어떤 도큐멘트 하나가 올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런 작업을 해줘라. 즉 if 에러가 있으면 답장을 error occurred라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lse 당연히 그냥 그 값을 돌려주면 되죠. 여기서는 JSON이라 그랬는데 이거 response JSON이라는 것도 먹고요. response end도 먹습니다. response JSON으로 한번 해볼까요? 연습 삼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북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저장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무런 에러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실습을 하려면 우리가 이 포스트맨을 또 이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디를 일일이 적어서 거기다 카피해서 넣고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get 메소드를 쓰는 건데, 그래서 이 포스트맨을 우리가 한번 가져와서 여기 있네요. 자, 이 포스트맨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여러 개의 컬럼이 있는데 여기 오버뷰라는 거는 별 의미 없고요. 그냥 설명이 써 있는 건 지워버리고요. 요 왼쪽 거에 있는 이 메뉴도 우리가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콜랩스 시켜도 되고요. 이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메소드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get이라는 것과 우리는 요 두 가지만 해봤죠. 근데 오늘은 몇 가지 더 해볼 건데 get 메소드가 디폴트예요. 자, 지금 get 메소드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컬 호스트로 접근해야 되겠죠. 3000번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런데 아이디를 써주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디는 뭡니까? 아이디는 우리 소위 이 컴패스에서 가져와서 써봅시다. 즉,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 book1의 아이디가 요거예요. 그죠? 요걸 컨트롤 C, 카피해서 이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페이스트해 넣겠습니다. 컨트롤 V. 그러면은 이 get 메소드로 이러한 명령어를 URL로 치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전달했을 때 send 하면은 이 밑에 답변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could not send local.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네요. 제가 설치할 때 한 단계를 안 했네요. 여기 보면은 데스크탑 에이전트를 여기 보면은 설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거를 가지고서 다운로드 데스크탑 에이전트에서 그거를 설치해야지만 제대로 동작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디폴트 폴리시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였고요. 데스크탑 에이전트는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로컬에서는 잘 작동되길래 그냥 활용을 했는데 이 데스크탑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로컬에서도 작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윈도우에서는 또 어떤 식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에이전트가 좀 설치가 안 돼서 설치가 미비가 됐던 건데요. 다시 설치 제대로 하고서 실험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치되고 나면은 이제 이 에이전트가 설치됐다는 의미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자, 일단 get 메소드를 로컬 호스트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URL 주소 쓰듯이 여기에 쓰되 여기에 메소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걸 보내면 당연히 디폴트가 우리가 웰컴 투 북 사이트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이디를 하나 우리가 카피해 온 게 있었잖아요. 북1에 대한 아이디 그거를 한번 근데 여기다가 북이라고 쓴 다음이죠. 북이라고 쓴 다음에 요거를 보내는 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보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써보죠. 잠깐만요. get method books부터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books. 자, books는 당연히 이렇게 실행이 잘 되고 있고요. 3개의 파일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돌려받은 겁니다. 아래쪽이 response인데 이건 pretty 말고 프리뷰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방식입니다. 프리뷰가. 그리고 low는 이런 식으로 온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book 다음에 여기 요거니까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써볼게요. book 그 다음에 v
에러가 떴네요. 잠깐만요. 어디서 에러 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에러가 떴네요. 진짜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라인. 아, 여기 그 타이핑 에러네요. execution인데 exec인데 제가 exec라고 썼네요. execution이란 뜻으로 죄송합니다. command S 다시 저장하고 일단은 앱이 지금 다시 도는 걸 확인하고 포스트맨 가서 다시 한번 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 북 1이 리턴돼서 돌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메소드까지도 이제 실험할 수 있어서 요 포스트맨을 쓰는 거고요. 당연히 브라우저에서도 실험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브라우저에서 실험을 하면은 포스트 방법은 우리가 실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그 대신 선호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그 브라우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건 그대로 한번 요걸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한번 요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를 C 카피해서 일반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get 메소드는 당연히 작동이 되죠. 이렇게 하나의 그 레코드가 그리고 도큐멘트가 리턴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하던 김에 맞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더 라우터를 늘려가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 books 살펴봤고요. get 메소드로 접근하는 그리고 아이디를 통해서 하나만 얻는 거. 요번에는 그 새롭게 도큐멘트를 만들어 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creating books. 요번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그 많은 정보를 서버에 전달할 땐 포스트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할 거긴데 이름이 똑같더라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포스트 방식은 다른 방식이니까요. 자, 일단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요것도 내려놓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그 라우터 하나 만드는 건데 포스트 한번 다 그 코딩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은 북으로 할 거고요. 자, request, response. 여기서는 새롭게 이제 북에 입력을 받아서 자, 포스트 방식이라는 건 뭡니까? 포스트는 그 request 되는 값이 body라는 그 소위 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요. 몸통으로. 그리고 거기에 결국에는 타이틀이 따라올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가 또 따라와요? 뭐 author도 따라올 거고 카테고리도 다 따라와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북 스키마에다가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컨스턴트 이름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new book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만은 new book이라는 스키마로 이걸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에 new book의 타이틀은 누구를 가져와야 돼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받는 그 바디에 그 전달되는 이 타이틀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죄송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C 카피해서 세 개의 키값 타이틀과 author와 카테고리를 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서 그 new book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newbook.save 하면 됩니다. 이 new book이 new book 저장을 하겠다는 건데 역시 이 저장하는 것도 그 일종의 실행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아규먼트로 리턴 받게 됩니다.
이 저장된 그 결과물과 그리고 요거는 그 에러가 나오는 거고요. 에러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에러 메시지를 보내면 되죠. 그래서 if 에러 response에다가 에러 났다고 해주면 되죠. 이 에러 in saving book, 그죠? 그리고 에러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걸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뭐가 들어갔는지를 북을 다시 한번 리턴 받는 그러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코딩한 거고요. 자, 저장하고 커맨드 S 저장하고 터미널이 사라졌네요. 다시 꺼내야겠네요. 1번에 가서 보면은 자,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포스트니까 우리가 실험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새롭게 그 폼 양식을 만들기가 어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포스트맨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 get 메소드에서 포스트 메소드로 바꿔야 되고요. 전달하는 거는 당연히 북으로 전달하죠. 그런데 이걸 전해봤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이 body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써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걸 그냥 쓰는 게 바람직하긴 해요. 이 body에 보면은 그 XWW form URL encoded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게 가장 디폴트 값이고요. 제가 이미 다른 데서 한번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값을 타이틀로 넣고 이번에는 그 새로운 값을 하나 우리가 book4를 한번 넣어볼까요? book4를 그리고 author는 4라고 라는 사람 값을 키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만요. 여기다가는 카테고리 카테고리는 뭐라고 해줄까요? 사이파이 한번 다시 해줄까요? 사이파이다 하면은 지금 보면은 요걸 조금 확장해서 보면은 요 세 개를 지금 여기에 그 제가 작업하던 게 몇 개 있었던 건데 키와 밸류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요 체크 언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요 세 개를 체크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타이틀, 어서, 카테고리 값을 요렇게 바디 형태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포스트 방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요 리스폰스에서 밑에 받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샌드를 했더니 뭐가 왔어요? book4 sci-fi가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컴패스에 가서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리프레시를 해야겠죠? book4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DB에 리프레시 했더니 들어와 있네요. book4 sci-fi.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소위 그 브라우저 상에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게 요 포스트맨이라는 요 기능을 사용하면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실습용이 그러니까 개발할 때 실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하던 김에 이제 근데 포스트의 또 다른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create라는 메소드를 써도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일일이 그 카테고리와 이런 그러니까 스키마에 맞춰서 할 때는 save라는 걸 쓰고요. 스키마하고 상관없어. 새롭게 넣어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매번 다른 스키마를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모양만 맞으면은 그 일정한 그러한 스키마대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create라는 메소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전달된 그 body를 그냥 저장해도 됩니다. 예, 자, 이것도 또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소스 코드를 일단은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다가 좀 보이도록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줄에 지금 계속 라우트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라우터에 이번에도 또 포스트 메소드로 전달할 건데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그 라우치를 만드는 게 좋겠죠. book2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book2 뭐 이름이
to란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화를 주기 위한 것 뿐입니다. request response를 갖는 이 callback 함수에다가 넣어서 그 book이라는 기존에 이거는 이미 갖고 있는 그 스키마 그대로죠. create 만들어라 대신 request 된 body를 그냥 몽땅 다 그냥 전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콜백이 있습니다. 에러 여기선 그 전달되는 book 이건 리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넣는 그 값일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죠. 에러가 있을 때 할 일. send 에러 하나 메시지 주고요. 에러가 안 났으면은 이번에는 그 전달받은 또 리턴 받은 그것을 컨트롤 S 저장하고 역시 이것도 포스트맨으로만 실험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번에는 book2입니다. book2로 포스트 방식 맞아요. book2로 할 거고 내용은 똑같죠. 여기 body에 들어가는 거 세 개는 이미 쓰던 걸 그대로 한번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내용을 바꿔야겠네요. 그죠? 이거 book4 말고요. 5로 집어넣을게요. book5. comic 이라고 할까요? 자, send 해볼까요? 자, 이것도 잘 들어갔네요. 5. 이것도 역시 이 그 몽고DB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 4까지 있었는데 리프레시 하니까 5까지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새로운 값을 넣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업데이팅과 딜리팅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메소드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 HTTP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우리 보면은 이 포스트맨에서 알 수 있듯이 get post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put, patch, delete, copy에도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put이나 delete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그 변경시킬 때는 put을 많이 쓰고요. 메소드를. 그리고 delete 메소드는 지울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내용은 이 put 같은 경우에는 이 body로 전달되는 그 값을 우리가 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delete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람으로도 가능하니까 요거는 파람으로 하는 거를 한번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파람도 같이 쓰네요. 참 put은 한번 요거는 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서 같이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볼게요. 즉 라우트를 만드는데 라우터에 put 메소드로 만들 거고요. 그때 접근하는 라우트 이름은 book의 콜론 ID. 왜냐하면은 어떤 그 소위 수정하려면은 그 수정에 해당되는 그 도큐멘트의 그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ID로 전달해 주겠다는 겁니다. request response는 똑같고요. 이거는 거의 늘 항상 우리가 그 많이 이제 기억이 할 겁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book find one and update라는 걸 쓸 거예요. 자, 볼까요? 일단은 그 book이라는 스키마 모델을 쓰는 거고요. find one and update라는 이 메소드를 쓰는 건데 여기 가만히 보면 그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 도큐멘트를. 그래서 요 아이디를 그걸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밑줄 아이디 콜론 전달되는 그 request.params.id 여기 id에 전달되는 것을 그 식별자로 해가지고서 그 대상을 골라낸 후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런 식으로 그 작업합니다. 역시 JSON 파일로 주는데요. 첫 번째 그 값으로 $set 이라는 특별한 그러한 그 명령을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갖다가 여기 set이라는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은 또 JSON을 주는데 title equal 콜론 얘는 body로 주는 거죠. body. title로 그러니까 타이틀 값을 body 형태로 그러니까 포스트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body 형태로 주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전달해서 이 셋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셋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두 개의 아규먼트 에러와 북이라는 걸 받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또 우리가 그 처리를 해야겠죠. if 에러일 경우에는 당연히 에러 메시지 주면 되고요. response send에다가 saving book 그리고 else 아닐 경우에는 그 소위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 그 앞부분에서 대상이 되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이거는 response.send book 하면은 대상이 되는 게 여기 전달돼서 나올 거고요. 자, 일단 요건 먼저 하고서 딜리트는 좀 이따 할까요? 커맨드 S 저장하고 또 에러가 났네요. 제가 타이핑하다가 또 에러 났을 것 같습니다. unexpected 토큰 가로가 하나 뭐 잘못됐네요. 여기서 equal 요거죠. 커맨드 S 다시 저장하고 제대로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 put 메소드로 한번 그 수정을 한번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포스트맨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put 메소드를 할 거고요. 해당하는 그 값은 여기서 book2가 아니라 book인데 그 id를 줘야죠. id는 book5 바꿀까요? 여기 가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1번을 book1을 book10으로 바꿔치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id를 가져다가 id는 여기다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author가 아니고 카테고리 아니고 타이틀을 줄 건데 book 1 이렇게 세 글자로 써서 한번 put 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send 해보면 지금 보면은 그 돌아온 거는 book 1이 돌아왔는데 얘는 선택된 게 그거란 얘기고요.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리프레시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book 1이라는 것이 이렇게 리프레시 해보니까 111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find one and remove가 그러니까 find one and update라는 요 메소드로 가능하고요. 똑같은 형태인데 이번에는 remove라는 말로 이번에는 remove는 그 대상이 없고 id만 주면 되겠죠. 그것도 요 delete라는 이번에 메소드로 이 그 소위 라우터를 접근하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라는 라우터로 자 여기서 또 router. delete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book id 당연히 그런 거고요. request response로 접근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book.find one and remove라는 이 명령어를 쓸 거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 id를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줄 id equal 이 파라메터로 request에서 파람으로 전달되는 params.id 그죠? 이걸 할 거고 거기에서 또 에러하고 book이 리턴 될 건데 그걸 가지고서 해야 할 일은 똑같은 얘기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에러일 경우에는 response send에다가 error in deleting 이라고 하고요. 에러가 안 났을 때는 당연히 돌려받은 그 값이 뭔지를 하겠습니다. 돌려받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던 거를 돌려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소위 이 선택된 걸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는 또 뭐 response redirect book이라는 건 그 전체 값을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좋은데 그건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Ctrl S 저장해 보고요. 우리가 또 postman을 써가지고 이번엔 delete 커맨드를 쓰겠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걸 한번 지워볼까요? 그죠? 이거는 그 id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아무것도 body는 전달해 줄 필요 없고요. 한번 전달해 볼게요. send. 그러면은 여기서는 book 111이라 나온 거는 그 선택된 걸 얘기하는 거고요. find one에서 지워졌는지는 이
컴패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하니까 북1이 없고 첫 번째 게 북2네요. 그죠? 북2, 북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면 좀 알겠죠? 북1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리스폰스를 리디렉트 북스로 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 리디렉트는 그 라우터를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 대신에 북스를 하게 되면 자, 전체 그 책을 다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 get method에서. 그래서 한번 그 return된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걸 또 지워봐야겠네요. 하나는 지웠으니까 두 번째 거 어디 있죠? 포스트맨으로 delete인데 잠깐만요. 마지막 거에 아이디를 북5를 Ctrl C 북5를 지워보려고요. 지우고 나서 나머지 5 이거는 5 포함된 거고요. 사실은 그 원래는 그렇지만 가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봐야죠. 제가 좀 너무 이게 인터페이스가 많아서 5가 지워진. 잠깐만요. 이게 카피가 안 됐나 봅니다. 북원이 5가 이걸로 봐야겠네요. 이걸로. 죄송합니다. 북5를 Ctrl C 어쩐지. 그죠? 달라졌네요. 여기서 진짜 5가 없어져야 되는데 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자, 다시 딜리트 했더니 5가 없어졌고요. 여기 캠퍼스에 가서도 보니까 이 테이블로 보면 확실하니까 테이블 한번 볼게요. 5가 사라진 이런 식으로. 즉, 그 몽고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몽고DB를 핸들링하는 지우고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그냥 하나 또는 모두 데이터를 살펴보는 그 방법을 그 MVC 그 스트럭처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뷰 파트는 또 생략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 보여지는 데이터를 이제 렌더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라우터에서 보통 리스폰스 샌드를 다 했는데 이 라우팅을 그러니까 그 렌더라는 걸 써가지고서 그 예쁘게 우리가 그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그 소위 정렬 방식으로 리스폰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또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